수술실의 불빛이 차갑게 반짝였다. 메스를 든 의사의 손이 멈췄다. 그의 눈동자는 방금 절개한 신생아의 복부 속에서 드러난 무언가를 보고 굳어 있었다. 그것은 내장이 아니었다. 혈관도 뼈도 아니었다. 작고 불완전한, 그러나 분명히 인간의 형상을 한 무언가였다. 마치 또 다른 아기가 그곳에 잠들어 있는 듯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다. 심박 측정기의 단조로운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간호사의 손이 떨리며 쟁반 위의 기구를 스쳤다. 작은 금속성 소리가 울렸지만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들은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몇 달 전 한 여성이 병원의 초음파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작은 생명이 움직이고 있었다. 손가락이 꼼지락거리고 둥근 머리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첫 아이였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남편과 함께 이름을 짓고 작은 옷을 준비하며 보낸 날들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모니터 속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 태아 옆에 흐릿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사를 쳐다보자 그는 재빨리 화면을 끄며 말했다. 기계가 약간 흐려졌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다. 32살 부산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그녀는 늘 웃는 얼굴로 학생들에게 동화를 읽어주었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 민호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평범한 행복을 누렸다. 민호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다정한 남자였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어 기뻤고 매일 밤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최근 지연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 손은 그녀를 어딘가로 이끌려 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을 배에 얹으며 태아가 무사한지 확인했다. 그날 초음파실에서 지연은 다시 그 꿈을 떠올렸다. 의사 석진이 화면을 끄는 순간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 불안이었다. 석진은 오랜 경력의 산부인과 의사로 늘 침착하고 친절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미소는 어색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살짝 높았다. 지연은 물어보려 했지만 입을 열기 전에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여보.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잖아. 민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지연은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손을 배에 얹었다. 태아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초음파 화면에 비친 그 그림자가 자꾸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마치 작은 손과 발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아이는 건강해.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배를 더 세게 눌렀다. 그 순간 뱃속에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느껴졌다. 강하고 날카로운,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그녀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을 떼고 다시 배에 얹었지만 그 움직임은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민호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출근 준비를 하며 평소처럼 그녀에게 키스하고 나갔다.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어?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지연은 그 미소를 보며 불안을 숨겼다. 하지만 혼자 집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시 그 꿈을 떠올렸다. 차가운 손, 어둠 속의 형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배에 얹었다. 태아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부드러웠다. 그녀는 안도하며 웃으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스쳐갔다. 며칠 후 지연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석진은 그녀를 반갑게 맞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긴장이 스며 있었다. 초음파 기계를 준비하며 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졌다. 잠은 잘 주무시나요? 배가 아프거나 이상한 느낌은 없으셨나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꿈 이야기를 꺼낼까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석진이 초음파를 시작했다. 화면에 태아가 나타났다. 작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석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손을 멈췄다.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이가 괜찮죠? 석진은 잠시 침묵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아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약간 특이한 점이 보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지연은 그의 손이 기계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지연은 화면을 보았다. 태아 옆에 흐릿하지만 분명한 그림자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작은 손과 발, 그리고 마치 머리처럼 보이는 형체가 있었다. 그녀의 숨이 멈췄다. 석진이 재빨리 화면을 돌리며 말했다. 기계가 오래돼서 가끔 이렇게 흐려질 때가 있어요. 다음에 다시 확인해 봅시다. 하지만 지연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그게 뭐예요? 제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석진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지연은 민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민호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지연은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꿈을 꾸었다. 차가운 손이 그녀를 잡았다. 이번엔 그 손이 그녀의 배를 어루만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민호가 놀라 그녀를 안았다. 지연, 괜찮아? 무슨 꿈을 꾼 거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가 내 배를 만졌어. 민호는 그녀를 더 세게 안았지만 그의 눈빛에도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 그림자가 단순한 기계의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지연은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 그림자를 잊을 수 없었다. 초음파 화면에 비친 흐릿한 형체, 석진의 떨리는 손, 그리고 그의 어색한 미소.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배를 내려다보았다.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는 뱃속에는 그녀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손을 배에 얹었다. 태아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 느낌에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호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의 평범한 모습은 지연을 안심시켰지만 그녀는 그에게 다시 그 일을 꺼내지 못했다.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 온기에 기대려 했다. 하지만 눈을 감자 다시 그 꿈이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이번엔 그 손이 그녀를 세게 끌어당겼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어.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다. 민호가 잠결에 그녀를 안으며 중얼거렸다. 또 악몽이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민호, 나 무서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민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꿈일 뿐이야. 우리 아인 건강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다음 날 지연은 집안을 정리하다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오래된 가족 사진과 편지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꺼냈다. 어린 시절의 그녀가 해변에서 웃고 있었다. 하지만 한 장의 사진에서 그녀는 멈칫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혼자 서 있었지만 그녀 옆에 흐릿한 그림자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와 나란히 서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숨을 멈췄다. 이건 뭐지?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종종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며칠 후 지연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석진은 그녀를 보자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지연 씨, 오늘 기분이 어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긴장이 스며 있었다. 초음파를 시작하며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연은 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선생님, 지난번에 본 그 그림자는 뭐였어요? 석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태아 옆에 약간의 이상 조직이 보인 거예요. 드문 경우지만 가끔 이런 일이 있죠.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상 조직이요? 그게 우리 아이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나요? 석진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은 태아가 건강해요. 하지만 이 조직이 조금 특이해요. 정확히 알아보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연은 화면을 보았다. 태아의 작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 지난번보다 더 선명한 형체가 있었다. 작은 손과 발, 그리고 둥근 머리처럼 보이는 무언가. 그녀는 숨을 멈췄다. 선생님, 이건 태아가 아니에요? 석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연 씨, 이건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 태아의 태아라고 불러요. 쌍둥이 태아 중 하나가 다른 태아의 몸속으로 흡수되는 경우죠. 지연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제 뱃속에 또 다른 아기가 있는 건가요?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기가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니라 조직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는 조금 특이해요. 지연은 그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우리 아이한테 위험한가요? 석진은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지금은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조직이 계속 자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해요. 지연은 손을 배에 얹었다. 태아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움직임이 느껴졌다. 강하고 날카로운 마치 무언가가 그녀의 배를 쳐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석진을 보았다. 선생님, 지금 느꼈어요. 뭔가가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석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초음파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지연 씨, 진정하세요. 다시 봅시다. 화면에 비친 형체는 지난번보다 더 선명했다. 작은 손이 움직이는 듯했다. 지연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선생님, 저거 움직이는 거 맞죠? 석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드문 경우예요. 조직이 이렇게 발달하는 건 거의 보지 못했어요. 지연은 그의 말을 듣지 못한 듯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형체는 마치 그녀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배에서 뗐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민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잖아. 우리 아인 건강해.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지연은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형체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형체는 손을 뻗어 그녀의 배를 만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민호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지연,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하지만 지연은 그의 품에서도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지연은 그 꿈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배를 만질 때마다 두 가지 움직임을 느꼈다. 하나는 부드럽고 따뜻한 그녀의 아이였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날카롭고 낯설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있을 때마다 배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너희 둘 다 괜찮은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석진은 그녀를 보자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 씨,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초음파를 시작하며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연은 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선생님, 뭔가 잘못됐나요? 석진은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이 조직이 예상보다 빠르게 자라고 있어요.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이한테 위험한 건가요? 석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금은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상태로 자라면 태아의 장기를 압박할 수 있어요. 수술을 고려해야 할지도 몰라요. 지연은 그의 말을 듣자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이요?
지금요?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태아가 더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지연 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지연은 손을 배에 얹었다. 태아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옆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솟아올랐다. 그녀의 아이는 안전할까?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정말로 단순한 조직일 뿐일까? 지연은 병원에서 돌아온 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석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배에 얹었다. 태아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곧 다른 움직임이 느껴졌다. 날카롭고 낯선,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그녀를 쳐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손을 떼고 다시 얹었지만 그 움직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더 세게 눌렀다. 제발 괜찮아야 해.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꿈이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작은 형체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형체는 손을 뻗어 그녀의 배를 만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민호는 이미 잠든 그녀 곁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지연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으로 부산의 밤이 펼쳐져 있었다. 멀리 바다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창문에 손을 대며 속삭였다. 너희 둘 다 괜찮은 거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다시 배를 만졌다. 태아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안도하려 했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움직임이 느껴졌다. 이번엔 더 강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그는 지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오늘 좀 쉬어,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거웠다. 민호가 나가고 나서 그녀는 집안을 서성였다. 낡은 상자에서 찾은 사진이 자꾸 떠올랐다. 어린 시절에 그녀 옆에 있던 흐릿한 그림자. 그녀는 다시 상자를 열었다. 사진을 꺼내 손에 쥔 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그림자는 마치 그녀와 같은 나이의 아이 같았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종종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내가 미친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오후 지연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석진은 그녀를 보자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지연 씨, 오늘 기분이 어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긴장이 스며 있었다. 초음파를 시작하며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연은 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선생님, 그 조직 아직도 자라고 있나요? 석진은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네, 자라고 있어요. 예상보다 빠르게요.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이한테 위험한 건가요? 석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금은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상태로 자라면 태아의 장기를 압박할 수 있어요. 수술을 고려해야 할지도 몰라요. 지연은 그의 말을 듣자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이요? 지금요?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태아가 더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지연 씨, 이건 매우 드문 경우예요.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조직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에요. 손과 발, 심지어 머리처럼 보이는 부분까지 있어요. 지연은 화면을 보았다. 태아 옆에 지난번보다 더 선명한 형체가 있었다. 작은 손이 움직이는 듯 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선생님, 저거 움직이는 거 맞죠? 석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네,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연은 그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건 살아있는 건가요?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어요. 심장도 없고 뇌도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 발달은 드물어요. 지연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형체는 마치 그녀를 바라보는 듯 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배에서 뗐다. 석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지켜볼게요. 하지만 지연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이게 우리 아이한테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석진은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 이 조직이 태아의 장기를 압박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민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잖아. 우리 아인 건강해.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지연은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형체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엔 그 형체가 손을 뻗어 그녀의 배를 만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민호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지연,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하지만 지연은 그의 품에서도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지연은 그 꿈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배를 만질 때마다 두 가지 움직임을 느꼈다. 하나는 부드럽고 따뜻한 그녀의 아이였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날카롭고 낯설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있을 때마다 배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너희 둘 다 괜찮은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휩싸였다. 배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였다. 민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를 보고 놀라 물었다. 지연, 무슨 일이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배가 너무 아파. 민호는 즉시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석진은 그들을 보자마자 초음파를 준비했다. 화면에 비친 형체는 이제 더 선명했다. 작은 손과 발, 그리고
머리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석진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 씨, 이 조직이 너무 빠르게 자라고 있어요. 태아의 장기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그의 말을 듣자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석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금은 수술이 위험해요. 태아가 더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지연 씨,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지연은 그의 말을 듣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민호, 우리 아이 괜찮을까? 민호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지연.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지연은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꿈을 꾸었다. 작은 형체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엔 그 형체가 손을 뻗어 그녀의 배를 만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민호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지연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하지만 지연은 그의 품에서도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지연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손을 배에 얹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과 뒤섞였다. 통증은 잦아들었지만 석진의 말이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태아의 장기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떨림이 느껴졌다. 민호는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연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솟아올랐다. 그녀의 아이는 안전할까? 그리고 그 낯선 형체는 정말로 단순한 조직일 뿐일까? 그날 밤 지연은 또다시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형체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그 형체가 더 선명했다. 작은 손과 발, 그리고 얼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눈이 없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그 형체를 바라보았다. 형체가 손을 뻗어 그녀의 배를 만졌다. 차가운 손길에 그녀는 몸을 떨었다. 너 누구야? 그녀가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형체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마치 그녀를 이해하려는 듯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민호가 놀라 그녀를 안았다. 지연, 또 악몽이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그게 그냥 조직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민호는 그녀를 더 세게 안으며 말했다. 꿈일 뿐이야.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줬잖아. 하지만 지연은 그의 품에서도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지연은 그 꿈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배를 만질 때마다 두 가지 움직임을 느꼈다. 하나는 부드럽고 따뜻한 그녀의 아이였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날카롭고 낯설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그녀는 배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너희 둘 다 괜찮은 거지? 그녀는 초음파 화면에 비친 그 형체를 떠올렸다. 작은 손이 움직이는 모습, 석진의 굳은 표정.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연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휩싸였다. 배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며 신음했다. 민호가 놀라 깨어나 그녀를 안았다. 지연, 무슨 일이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배가 너무 아파. 민호는 즉시 그녀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지연은 손을 배에 얹었다. 태아가 움직였다. 하지만 그 옆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제발 괜찮아야 해. 그녀는 속삭였다. 병원에 도착하자 석진이 그들을 맞았다. 그는 지연의 상태를 보자마자 초음파를 준비했다. 화면에 비친 형체는 이제 더 선명했다. 작은 손과 발, 그리고 머리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석진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 씨, 상황이 심각해요. 이 조직이 태아의 장기를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제왕절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은 그의 말을 듣자 눈앞이 흐려졌다. 지금요? 하지만 아직 너무 일러요.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기다리면 태아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이 최선이에요. 민호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연, 괜찮아. 선생님을 믿어.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동안 지연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불빛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그녀는 손을 배에 얹었다. 태아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마취가 시작되며 그녀의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민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불안한 눈빛. 수술실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석진은 메스를 들고 조심스럽게 절개를 시작했다. 간호사들이 그의 곁에서 침묵 속에 기구를 전달했다. 마침내 태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몸, 부드러운 피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태아를 들어 올렸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채웠다. 남아해요. 건강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석진은 안도하며 미소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연의 복부 안에는 아직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었다. 작은 손과 발, 그리고 불완전한 머리처럼 보이는 형체였다. 피부는 얇고 투명했으며 마치 작은 아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심장은 없었다. 뇌도 없었다. 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형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것은 태아의 몸에 붙어 있었다. 마치 끈으로 연결된 듯 했다. 간호사가 숨을 삼키며 물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석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태아네 태아하지만 이렇게 발달한 건 처음 봐요. 수술실 안은 다시 정적으로 가득했다. 수술이 끝난 후 지연은 회복실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민호의 손을 느꼈다. 민호, 그녀가 속삭였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연, 괜찮아.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 건강한 남아야. 지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몸이 무거웠다. 아기 어디 있어? 민호는 부드럽게 말했다. 곧 보여줄게.
지금은 내가 쉴 때야.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며칠 후 지연은 병실에서 아기를 만났다. 작은 얼굴, 부드러운 피부.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은호야, 엄마야. 은호는 작은 손을 움직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순간 석진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지연 씨, 잠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연은 은호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은호가 괜찮은 거죠? 석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호는 건강해요. 하지만 수술 중에 발견한 그 조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게 뭐였어요? 석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건 단순한 조직이 아니었어요. 거의 완전한 형태의 태아처럼 보였어요. 손과 발, 심지어 얼굴처럼 보이는 부분까지 있었어요. 지연은 숨을 멈췄다. 그럼 그게 살아있었던 건가요?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심장도 없고 뇌도 없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 그 조직의 지문이 은호와 똑같았어요. 지연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똑같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석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호와 그 조직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쌍둥이 태아 중 하나가 흡수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발달한 건 매우 드물어요. 지연은 은호를 바라보았다. 작은 얼굴, 부드러운 피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은호 안에 또 다른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조직은 제거됐어요. 은호는 안전해요. 지연은 그의 말을 듣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은호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은호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형체는 정말로 사라진 걸까? 아니면 은호 안에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는 걸까? 지연은 병실 창문 너머로 부산의 아침을 바라보았다. 은호는 그녀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다. 그 따뜻한 감촉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석진의 말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그 조직의 지문이 은호와 똑같았어요. 그녀는 은호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부드러운 피부, 반짝이는 눈. 이 아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 존재는 정말로 사라진 걸까? 그녀는 은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너는 괜찮아, 은호야. 엄마가 지켜줄게. 며칠 후 지연과 은호는 병원을 떠났다. 민호는 병실 문을 열고 그녀를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다. 집에 가자, 지연. 그는 은호를 품에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바다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손을 배에 얹었다. 이제 그 낯선 움직임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꿈을 잊을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작은 형체. 그 형체가 정말로 사라진 걸까? 집에 돌아온 지연은 은호를 아기 침대에 눕혔다.
작은 방은 햇빛으로 가득했고 창문 너머로 바다 냄새가 스며들었다. 민호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의 평범한 모습은 지연을 안심시켰지만 그녀는 은호를 바라볼 때마다 석진의 말을 떠올렸다. 쌍둥이 태아 중 하나가 흡수된 거예요. 그녀는 은호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스쳐갔다. 그날 밤 지연은 은호의 침대 옆에서 잠을 잤다. 그녀는 은호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새벽녘 그녀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손이 공중을 향해 뻗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잡으려는 듯했다. 지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은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은호가 잠결에 속삭였다. 형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꿈이야, 은호야. 아무도 없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며칠이 지나도 지연은 그 일을 잊을 수 없었다. 은호는 점점 더 자주 공중을 향해 손을 뻗었다. 가끔 그는 잠결에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형, 여기야. 지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민호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의 지친 얼굴을 보자 입을 다물었다. 민호는 은호를 돌보며 웃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지연은 혼자 있을 때마다 은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너는 혼자야, 은호야. 아무도 없어.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낡은 상자를 다시 열었다. 어린 시절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 옆에 있던 흐릿한 그림자. 그녀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숨을 멈췄다. 그 그림자는 마치 그녀와 같은 나이의 아이 같았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종종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내가 미친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솟아올랐다. 은호가 2살이 되었을 때 지연은 그의 행동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주 공중을 향해 손을 뻗었고 가끔 혼자 웃으며 속삭였다. 형, 재밌어. 지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석진을 찾아갔다. 병원 복도에서 그를 만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은호가 이상해요. 자꾸 형이라고 불러요. 그 조직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석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 씨, 그 조직은 제거됐어요. 은호는 건강해요. 하지만 드문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지연은 그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석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가끔 흡수된 태아가 아이의 기억이나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죠.
지연은 그의 말을 듣자 눈앞이 흐려졌다. 그럼 은호 안에 아직 그게 있는 건가요?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은호의 일부였어요. 이제 사라졌어요. 하지만 지연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은호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은호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밤 지연은 은호의 침대 옆에서 잠을 잤다. 새벽녘 그녀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손이 공중을 향해 뻗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잡으려는 듯했다. 지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은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은호가 잠결에 속삭였다. 형, 가지마.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꿈이야, 은호야. 아무도 없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은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작은 숨소리, 부드러운 피부.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너는 혼자야, 은호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 형체는 정말로 사라진 걸까? 아니면 은호 안에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는 걸까? 며칠 후 지연은 민호와 함께 은호를 데리고 해변으로 갔다. 해운대의 바다가 햇빛에 반짝였다. 은호는 모래 위에서 웃으며 놀았다. 지연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연, 너무 걱정하지 마. 은호는 건강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날 밤 지연은 은호의 침대 옆에서 잠을 잤다. 새벽녘 그녀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손이 공중을 향해 뻗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잡으려는 듯했다. 지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은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은호가 잠결에 속삭였다. 형, 안녕.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꿈이야, 은호야. 아무도 없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순간 방 안에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갔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지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은호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은호야, 엄마가 여기 있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따뜻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그 형체는 정말로 사라진 걸까? 아니면 은호와 함께 평온을 찾은 걸까? 은호가 3살이 되었을 때 지연은 그의 작은 손을 잡고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석양이 수평선을 물들였다. 은호는 모래 위에서 까르르 웃으며 조개를 주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지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민호는 그들 뒤에서 유모차를 밀며 미소를 지었다. 지연, 은호가 정말 밝게 자랐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응, 우리 아들 정말 건강해.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여전히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연은 은호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으려 했다. 그는 밝고 명랑한 아이였다. 집안은 그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민호와 지연은 그를 위해 매일 새로운 추억을 쌓았다. 하지만 가끔 은호가 공중을 향해 손을 뻗거나 혼자 웃으며 속삭일 때 지연의 가슴은 조여왔다. 형, 여기야. 그 말은 이제 드물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지연은 그때마다 은호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은호야, 엄마가 여기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저 아이의 상상일 뿐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은호를 유치원에 데려갔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모래놀이를 하며 웃었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유치원 선생님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지연 씨, 은호가 가끔 혼자 말하는 걸 봤어요. 형이라고 부르면서요. 지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냥 아이들 상상력이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은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은호야, 형이 누구야? 은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은 나랑 같이 놀아. 하지만 이제 안 와.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은호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그래, 은호야.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자. 그날 밤 지연은 은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작은 숨소리, 부드러운 피부.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은호야, 너는 혼자야. 하지만 엄마가 늘 곁에 있을게.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점점 옅어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낡은 상자를 다시 열었다. 어린 시절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 옆에 있던 흐릿한 그림자. 그녀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숨을 멈췄다. 그 그림자는 마치 그녀와 같은 나이의 아이 같았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내가 미친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은호가 4살이 되었을 때 지연은 그와 함께 다시 해운대로 갔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다. 은호는 모래 위에서 뛰놀며 웃었다. 지연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연, 우리 행복하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호. 정말 행복해. 하지만 그녀는 은호가 가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그때마다 은호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은호야, 엄마가 여기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은호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형이랑 놀았어. 지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이랑? 어떤 형이야, 은호야? 은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은 나랑 같이 놀았어. 하지만 이제 안녕했어. 지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은호를 품에 안으며 물었다. 안녕했다고?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형이 이제 안 올 거래. 지연은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래, 은호야. 잘했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지연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글을 적었다. 너에게. 너는 내게 오지 못했지만 은호를 지켜줬어. 고마워. 그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민호가 그녀를 보며 물었다. 지연 뭐해?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마음을 정리하고 있어.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연, 너 정말 강해.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너 덕분이야, 민호. 다음 날 지연은 은호와 함께 해운대로 갔다. 바다는 잔잔했고 석양이 수평선을 물들였다. 그녀는 은호의 손을 잡고 물가로 걸어갔다. 은호는 조개를 주우며 웃었다. 지연은 봉투를 꺼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그리고 안녕. 그녀는 봉투를 바다에 띄웠다. 종이 봉투는 파도에 실려 멀리 떠갔다. 은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뭐해? 지연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가 친구한테 편지 보냈어.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형도 볼까?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아마 볼 거야.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그들을 스쳐갔다. 지연은 은호를 품에 안으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석양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녀는 은호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은호야, 엄마가 늘 곁에 있을게. 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바다와 함께 울렸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은호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은호야. 그리고 너에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은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민호가 그들 뒤에서 유모차를 밀며 웃었다. 지연,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어?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가 만드는 거면 다 좋아. 민호는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작은 방은 햇빛으로 가득했고 창문 너머로 바다 냄새가 스며들었다. 지연은 은호를 아기 침대에 눕히며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잘 자, 은호야. 그녀는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갔다. 민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연, 우리 행복하지? 지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응, 민호. 정말 행복해. 그날 밤 지연은 꿈을 꾸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은호는 아기 침대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의 작은 손은 더 이상 공중을 향하지 않았다. 지연은 잠결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은호의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또 다른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웃음소리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잠들었다. 해운대의 바다는 다음 날도 잔잔했다. 지연은 은호와 함께 다시 해변을 찾았다. 그는 모래 위에서 뛰놀며 웃었다. 지연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맑은 하늘, 잔잔한 바다. 그녀는 은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은호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나도 엄마 사랑해. 그의 목소리는 바다와 함께 울렸다. 지연은 그의 작은 손을 잡으며 천천히 걸었다. 석양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고마워. 그리고 안녕.